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포항 스틸러스 시즌 프리뷰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왔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경기를 봤어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김천성 프리뷰를 좀 했는데 그 김천은 좀 어렵더라고요. 경기를 하나도 안 봐가지고 이번 시즌 감독님 바뀌었고, 근데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박태하 감독님이 그대로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ACL2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리뷰해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구성도 좀 유지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제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수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포항이 이 제목이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포항은 언제나 강하다, 이게 이제 팀의 어떤 구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올해도 강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들여가면서 포항 경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선수들이 바뀌었으니까 리뷰를 해드리면 프리뷰를 해드리면 좋을 텐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제가 봤던 아침 경기 2차전은 제대로 잘 봤고, 1차전은 제가 전반전까지 보고 후반전을 못 봐가지고 그 경기들을 중심으로 한번 프리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펑 팬들께서는 제 얘기가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에 이제 펑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기조를 좀 바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김기동 감독님 체제에서 남았던 유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김기동 감독님의 유산들이 좀 있었고, 왜냐면 이제 백성동 선수라든지 김기동 감독님 때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선수들이 이제 있었으니까. 근데 그 선수들을 이제 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내보내고, 상당히 젊은 선수들을 다 영입하면서 어떤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베테랑 선수 기성용이라든지 신광훈이라든지 그런 베테랑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 많이 지금 팀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강민준 선수라든지 저기 이창호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경기에 나오기 시작한 황성욱이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포르투갈에 갔다가 임대로 돌아온 김용학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주로 영입된 선수들이, 그렇게 좀 어린 선수들이 팀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입된 선수들을 보더라도 뭐 정한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손승범, 그다음에 김승호 선수,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여기 니시아 켄토는 외국인이니까 뺄까요? 그리고 김혜성. 김혜성 선수가 그나마 좀 나이가 있는 유형의 그런 선수기는 한데, 그리고 진시우 선수. 예. 이런 선수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현재 지금 당장 이 엄청난 선수라기보다는 이 선수들이 좀 키우면은, 잘 만지면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포텐을 보여줬던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포항 유스팀에서 길러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 잘 키웠다라고 하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포항에는 그런 선수들 위주로 팀을 꾸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중반에 거의 다다른, 예, 그 베테랑을 중심으로 해서 요소요소의 이제 어린 선수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그 선수들을 중용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느껴지는 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전만 보면 뭐 연령대가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동시에 그 로테이션 멤버라든지 그들을 대체할 선수들을 보면 포항이 상당히 젊어진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 축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제가 이제 제가 ACL2 리뷰 안 했죠?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제가 포항이 안 했던 것 같은데, 간바한테 진 거. 근데 그거 제가 리뷰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던 이유인데, 이유가 있는데, 그 보니까 저 말고도 다른 저기 유튜브들에서 많이들 말씀하셨더라고요. 포항에, 그리고 이제 팬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의견이었냐면 포항이 왜 간바랑 할 때 전반을 자꾸 버리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보기에, 제가 알기론 그런데, 그 얘기가 제가 이제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미 많이 나온 상황이고, 제가 이제 리뷰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프리뷰 할 때 이야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간바전을 봤는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포항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박태하 감독님 체제에서는 이 팀이
주도적인 팀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라고 답할 수가 없었던 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이 성적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즌에도 뭔가 부진한 시기가 있었고, 근데 또 후반기에 잘하면서 성적을 올려서 결국에는 4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 투자를 많이 하지도 않는 팀인데. 근데 이 팀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포항이 4위였잖아요. 요게 4위라는 게 좀 애매한 순위예요. 그죠? 왜냐면 ACL 티켓을 거머쥘 수도 있고, 아니면은 ACL 2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저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기 FA컵 우승팀이 따로 나온다 그러면 4위면은 못 나가죠. 아시아 무대. 딱 그런 순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했어. 잘한 건 맞는데 무지하게 잘했냐? 그건 또 아니고. 못했냐라고 하면은 또 무지하게 못한 건 아닌 그런 위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포항의 4위를 1위부터 시작해서 상위권에서 끝에 있는 4위라고 봐야 될까? 그러니까 1위에서 4위 중 여기를 한 그룹으로 묶어서 상위권 중에서 최하위인 4위로 봐야 될까? 아니면 5위에서 시작해서 9위로 이어지는, 아니 4위에서 9위로 이어지는, 4위에서 9위 정도로 이어지는 이 중위권에서 가장 높은 팀인 걸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윗 그룹에서 최하고 아래인 것인가? 아니면 그거보다 아예 밑에 그룹에서 가장 앞서 나간 팀이라고 봐야 될까? 라고 하는데,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포항이 그 후자 쪽 1위에서 4위 중에 4위가 아니라 4위 중에 9위에서 4위다. 이렇게 느껴지는 팀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도 포항은 상당히 뚫기 어렵고 단단한 팀이고, 또 전술적으로도 나름의 어떤 한 칼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이제 저는 그 신광훈 선수 시프트를 이용한 3백, 변형 3백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 신광훈 선수가 변형 3백으로 나왔지만 스토퍼로 나왔지만 미드필더에 가담하면서 숫자 싸움을 걸고 하는 것들이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팀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소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조르지도 1대1에서 이겨줄 수 있는 선수고, 이호재도 최근에는 득점 감각도 좋고, 그다음에 다부지게 잘하는 선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성용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볼줄은 여전히 말할 필요가 없고, 기동력은 좀 떨어져 있지만,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한현서라든지 강민준이라든지 이창호라든지 이렇게 좀 이번 시즌 황석웅 선수도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지난 시즌 홍인상도 있었고,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 상당히 잘해주면서 포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다. 이거는 제가 동감을 하겠는데, 포항이 과연 주도적인 팀인 것이냐? 요거를 묻는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주도적인 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항이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팀도 잘 때려잡을 수 있는 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보다 체급이 위라고 하는 팀들도 잘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기는 했는데, 그러면 포항이 본인들보다 좀 전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는 팀들을 잘 두드려 팰 수 있는 팀이 아니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항이 약간은 수비적이고 약간은 지키는 유형의 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포항의 어떤 씀씀이라든지 전반적인 그 지금 팀 상황을 보자 그러면 이거를 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사실. 왜냐면은 이제 투자 규모가 많이 줄어 있다는 게 느껴지고, 좋은 선수들을 발굴해내고 키워내는 거에 좀 더 그 방점을 찍고 있는 팀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와중에 지금 4위 한 거를 못했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좋은 성적이라는 건 맞고, 그렇게 하는 축구가 일리도 있고, 박태하 감독님 체제의 축구가 뭔지도 알겠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됐을 때를 고려했을 때는 이게 지금 간바 오사카전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후반전에 본인들이 밀리고 나서야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밀리고 나서 공격을 하면 또 괜찮게 해요. 근데 본인들이 0대 0일 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지금 포항의 축구가 어떤가라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수비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려서기도 하는 거예요. 수비가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수비적인 축구를 할 때 사실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리드를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리드를 잡고 있고 상대가 덤벼들 때 역습을 쳐서 끝내버리면 이게 이제 두 골로 원래 1대0으로 이기고 있던 거 역습으로 2대0 가고 3대0 가면 이제 상대방도 짜증나서 이제 공격을 못 한단 말이죠. 요게 이제 완벽하게 가는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포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본 팀이 공을 잘 돌린다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그냥 전반전은 일단 맞고 보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뭐 막승격간 부천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괜찮다고 말할 생각이고 대구도 승격했을 때 제가 이런 수비 축구할 때 이거 실리적인 거고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포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위상이라든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목표 그 다음에 ACL이나 ACL2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대0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 양쪽에 다 기회가 열려 있다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리드를 누가 가져가는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경기 운영이 달라지고 또 그러니까 대체로는 리드를 잡은 팀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경기 운영의 그 키를 잡고 끌어갈 수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해서 2대0으로 가는 것도 선택할 수가 있고 반대로 내려서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습을 통해서 차이를 벌려나가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반면에 0대1로 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때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내려서서 기다린다? 그러면 상대가 땡큐죠. 결국에는 언젠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팀들한테는 굳이 어려움, 그러니까 포항 같은 팀이 그냥 스스로 지레 겁먹고 져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간바전에서. 두 경기 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역량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0대0일 때 공격적인 축구를 보고 싶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체력 안배나 선수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리드를 잡고 나면, 내려설 수 있다. 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포항이 그런 어떤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전방 압박하고 뭐 앞에서 싸우는 게 이제 전반 내내 하기 좀 부담스러워. 득점이 나오면 좋은데 득점이 안 나면 우리도 힘이 빠지니까 그런 어떤 주도권 다툼이 좀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면 저는 뭐 한 전반 15분까지 강하게 걸고 전반 15분부터 30분까지는 상대편한테 좀 시간 내주고 잠깐 이제 숨 고르기를 하고 또 뭐 후반 막판 5분에 전반전 막판 5분에 다시 힘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경기를 90분으로 두고 특정 시간을 공격적으로 하는 구간대를 정해가지고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대방한테는 더 까다롭게 느껴지겠죠. 왜냐면은 내려서 있다가 갑자기 덤벼드니까 당황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잘 뛰고 어린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높은 위치에서 끊고 역습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득점을 올리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습이 좀 더 쉬워지니까. 네. 그런 축구들을 펼치면은 포항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포항은 약간 일단 전반에 내려서 우리가 실점하기 전까지 우리는 무조건 내려선다 라고 하는 선택 자체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물론 네,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포항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나 현재 전력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상 포항이라고 하는 팀에 대해서 팬들이 기대하는 바를 고려했을 때 이거보단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4위 팀, 5위 팀 정도 되는 팀으로서 조금 수비적이지 않나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간바전도 결국 그게 이제 드러난 문제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제가 좀 하나 더 첨언하자 그러면 전방 압박을 간바전에서 이제 본인들이 특히 2차전에서 먼저 실점한 다음에 두 골이나 지고 있으니까 이제 막 덤비기 시작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포항이 제가 최근에 이제 K리그 팀들한테 거의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좀 안정적으로 해요. 너무 안정적이라는 거는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걸 씨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 중심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상대를 넘어뜨리면 가장 좋겠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엉덩이를 뒤로 빼고 내가 안 넘어지려고만 한다 그러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의 균형을 잘 이용해서 넘어뜨리기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먼저 달려들다가 넘어가면은 그것도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포항 같은 경우는 사실 공격도 안 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K리그 팀들이 최근에 이제 다 ACL에서 못할 때 보면 그런 엉덩이를 빼고 일단 기다려보려고 하는 자세들이 있어서 제가 좀 아쉽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긴 했었는데, 포항도 그런 지적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계속 같은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포항이 좀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선수단 구성도 한번 다시 짚어볼까 해요. 저는 뭐 크게 바뀐 자리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박찬용 선수가 전역해서 들어온 자리가 있긴 한데, 뭐 박찬용하고 전민경 선수가 이제 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선수인 한현서하고 진시우가 뒤를 받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진시우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쓰겠다라기보다는 기회도 주고 훈련도 같이 하면서 좀 키워가겠다. 이 선수, 그러니까 진시우 선수가 사실 그 오사카전에 간바전에서 좀 큰 실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툴이 굉장히 키도 크고 발도 빠른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광주에서도 좀 실수 같은 걸 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지워나갈 수 있다 그러면 대성할 수 있는 포텐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진시우 선수가 이제 K리그에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걸 해결만 한다 그러면 되게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믿고 영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허리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박태하 감독님이 원하는 바는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일단 기성용 선수 좋아해요. 기성용 선수가 가지고 있는 볼 전개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이게 저는 그 포항의 그 전반적인 팀 컬러에는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성용 선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랑 이제 동갑입니다. 이게 느려졌어요. 기성용 선수가 옛날에 빨랐는데, 그리고 순간적인 속도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보면은 활동량은 여전합니다. 잘 뛰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뛴 거리는 똑같은데 고강도로 달리는 게 좀 적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예전같이 빠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가 어떻게 보면 조금 수비적인 축구를 하는 팀에 가면 오히려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포항이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고, 그 옆에 이제 그 활동량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니시아 켄토도 잘 뛰는 선수더라고요. 많이 뛰는 선수고, 최근에 그 파트너로 뛸 만한 선수들, 뭐 김승호, 이제 영입된 김승호라든지, 제가 경기 중에 봤던 그 황성웅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김동진 선수 이런 선수들이 활동량이 많고 왕성하게 뛰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기성용 선수 파트너가 될 만한 선수들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조금 중원에서 그 볼을 돌려줄 선수, 그 다음에 그 옆을 잘 채워줄 선수, 이런 조합들을 박태하 감독님이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측면 쪽에서는 확실히 이제 빠른 선수들, 1대1을 좀 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돌적인 선수들. 1대1을 좀 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한민이라든지, 뭐 김인승 선수도 있고, 김용학, 손승범, 뭐 이런 선수들이 다, 그 다음에 저기 조르지하고 주닝효까지.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보면 박태하 감독님은 좀 제가 느끼기에 좀 고전적인 축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1대1 쪽에서, 측면에서 윙 쪽에서 좀 1대1로 해줘야 된다,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이호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영입된 트란지스카라든지, 그 다음에 조상혁 선수 같은 선수들이 되게 정통적인 9번 유형이죠. 사이즈 좋고 힘 좋고 높이 있고 그런 마무리를 잘할 것 같은 그런, 뭐 이제 트란지스카는 뭐 많이 뛰는 선수라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정통파 9번을 이용해서, 측면을 이용하고 정통파 9번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유형의 팀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조금 클래식한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잘만 되면 상관없어요. 제가 지난번 작년에도 포획 감독 축구 보면서 약간 좀 옛날 축구 같다, 구식 축구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잘하면 장땡이다. 선수 퀄리티 좋고 선수들이 잘하는데 그거 맞춰가지고 하면 되지, 뭐 모든 팀이 다 맨시티가 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결국 더블하고 나갔죠. 그런 의미를 본다 그러면 그 포항 같은 경우도 지금 가지고 있는 조합들을 잘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즌에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강하다가 아니라 영원히 강하단가? 영원히? 포항은 영원히 강하단가요? 제가 포항을 막 이렇게 막 경기장까지 막 맨날 쫓아다니는 팀이 아니라 영원히 강하다는가 봐요. 그죠? 영원히 강하다죠. 네. 영원히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도 꽤 강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원히 강한 팀이니까 조금만 더 공격적으로 해보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네, 포항도 여기서 한번 프리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천 프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포항이 제가 이제 앞에서 좀 간바전 계속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드려서 그런데 저는 포항이 K리그에서는 간바전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간바 같은 경우는 포항만큼이나 그 J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이죠. 그러니까 ACL2가 나와 있는 팀이고 최근에 이제 일본 선수들이 또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왕성하게 잘 뛰고 이런 선수들이 많아져서 포항보다 강하다고도 볼 수 있는 개개인이 강하다고도 볼 수 있는 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포항 상대로 K리그에 있는 팀들이 그리고 이제 간바도 전방 압박을 또 시도하고 이런 팀이니까 그 포항이 K리그에서는 간바처럼 까다롭게 상대할 팀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포항의 그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운영들이 오히려 승점 쌓기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포항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K리그에서는 좋은 성적 낼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볼까요? 가보고요. 제가 그 얘기하려다가 또 돌아왔는데 그 경기를 한번 보고 K리그 경기를 보고 포항 스틸러스가 이번 시즌 K리그에서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